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경동대가 속초 설악캠퍼스 옛 동우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 반발이 큽니다. 대학 조성 당시 제공됐던 시유지에서만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개교한 속초 동우대. 한때 재학생이 5천여 명에 달했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경동대와 통합했습니다. 이후 경동대 설악캠퍼스로 거듭나는가 싶더니 학과가 하나둘 이전했고 2013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경동대가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며 이 캠퍼스 부지와 건물에 대해 855억 원 규모의 매각 공고를 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지 가격만 781억 원이 넘는데 전체 30만 제곱미터 가운데 60%인 18만 제곱미터가 속초시가 제공했던 시유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속초시는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1억 3천만 원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속초시 번영회를 주축으로 14개 사회단체, 기관은 비대위를 조직해 부동산 매각을 중단하고 속초시에 토지를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우대 부지에 대한 그 행위를 보면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것도 분명히 이거 시대 차익을 노려서 어떤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요즘 말이 있잖아요. 먹튀. 예? 거기 그 다분한 그런 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 환원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우대 설립 당시 시세보다 싸게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향후 교육용 목적을 다했을 때 환매하는 등의 내용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 성명을 냈고 속초시 의회는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부지 개발을 위한 학교 용지 폐지 등 도시계획 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위반은 속초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의견은 속초시에 관련된 최종 의견은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경동대 부동산 매각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 이뤄졌습니다. 대학 측은 활용 방안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다음 주 27일부터 31일까지 입찰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3자가 그걸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사립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경동대 매각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건물과 시설이 노후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강원도의회가 이번에는 의원 만장일치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3년에 지어진 평창교육도서관. 평창의 하나뿐인 교육도서관으로 8만 3천여 권의 장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차가 없이는 방문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차 공간은 12면이 전부입니다. 명색이 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이지만 유아나 학생들을 위한 마땅한 독서 공간은 없습니다. 책을 둘 공간도 부족해 장서 15,000여 권은 임시로 원주 교육문화관에 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고 내부 천장 곳곳에는 물이 샌 흔적도 보입니다. 겨울에 계단 올라올 때 이게 좀 불편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좀 좁아요. 네. 그리고 옛날 책이 너무 많고. 낡고 비좁아 개선 요구가 이어졌던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의회가 평창교육도서관 이전 사업 예산 149억 원을 포함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사일정 제24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교육감과 국회의원 등을 만나 신축 이전 필요성을 알려온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평창 읍민들이 다 같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서 재탄생돼 가지고 거점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강원도 교육청은 이전 예정지 부지 매입과 건축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가급적 2027년엔 문을 열 계획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책과 가까운 생활을 누리도록 돕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도 이루어지는 도서관. 수관 사업이 해결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보다 높아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다음 달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 분야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 학교를 살릴 대안으로 농어촌 유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농어촌 유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주거지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을 직접 만져 비료를 만들고 밭에 콩을 심어보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인제 용대초등학교 4학년 6명 가운데 2명은 도시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비료 만들기는 손으로만 느낌이 막 이상한데 재밌었고, 이거 콩 심기는 거죠. 초 꽂는 게 재밌었어요. 이처럼 용대초 전교생 35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명이 다른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과 가족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학교는 폐교 위기를 넘겼고 마을에도 생기가 넘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농촌에 유학하는 기간은 대체로 1년 정도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금이 최대 1년만 나오는 데다 유학생과 가족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집이 없다 보니까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집 문제가 가장 이제 시급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에는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직접 농촌 유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주거 지원금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라남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 유학 전용 주거단지를 강원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농어촌 유학 마을 같은 것들, 모듈러 주택 같은 걸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농어촌 유학 지원 특례로 도내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과 학교에 적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특별법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강원도가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는 범도민 설명회를 엽니다. 27일에는 양양의 문화복지회관에서 동해안권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3일에는 횡성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권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산림과 환경, 농업과 군사 등 4대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도민들의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홍천의 건축자재 시험 연구원을 둘러싼 연구원과 주민들의 갈등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홍천군의 연구원 허가 취소까지 건의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홍천 농촌마을에 있는 연구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허가를 취소하라는 겁니다. 산업장을 반대한다. 이 연구원은 건축자재를 태워 성능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시범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일주일에 2번 시험을 할 때마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와 악취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냄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코를 막고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오염물질 측정 결과 연구원 굴뚝에서 나온 10종류의 물질이 심한 악취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에는 마을 1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차로 2분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연 저감 시설을 설치한 뒤 대기 오염은 크게 줄었고 다음 달까지는 악취 저감 시설도 갖추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를 막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홍천구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관련 법상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엄격히 관리되는데 이 연구원은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연구원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1,76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 445곳의 관광지 입장객을 전수조사한 결과 속초를 찾은 관광객이 33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선이 194만 명, 화천이 174만 명, 춘천이 164만 명 순이었습니다. 관광지별로 살펴보면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79만 명이 찾아 1위였고 강원랜드 카지노와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 동해 망상해수욕장과 홍천의 대명 리조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강원도 선수단 740명이 출전합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초등부에 282명, 중등부에 458명이 출전하며 지난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종목별 선발전을 통해 최종 선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운동도 학력이라며 학교 운동부 창단을 적극 지원했고 출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 훈련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달 강원경제 수치는 3월과 비슷했지만 소비는 부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도내 화물차 통행량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의 생산은 음식료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조금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달보다 2,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계속됐고 고금리도 이어지면서 도내 소비자들의 소비가 부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결선 투표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선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놓고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다음 달 20일이며 18일까지 후보를 접수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전체 49명의 의원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43명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 결과로 의장이 선출됩니다. 동해안에서 한일 국제 전기항로 재개를 앞두고 시범 운항이 실시됩니다.
동해항을 모함으로 하는 이스턴 드리모는 내일 오후 6시 동해항을 출항해 사카이 미나토항으로 입항하며 28일 화요일 오전 9시 귀향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에 중단된 동해항 일본 항로는 이번 시번 운항을 거쳐서 8월 초부터 주 1회 전기 운항할 계획입니다. 춘천 근화동의 공공 하수 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옮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어제 시청에서 태영 건설을 포함한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공공 하수 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칠전동으로 옮기는 하수 처리장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조성되고 지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비는 2,800억 원으로 대부분 민간에서 투자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복지관이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에 도입되는 전자판매대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복지관은 무인 매점이 늘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늘자 이달부터 1층 안내실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식비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주변에 도우미를 배치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이용법 교육도 병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강원도와 횡성군이 국비 100억 등 196억 원을 투입해 횡성의 묵계리 모빌리티 특화단지에 2027년까지 제재조 배터리 안전평가센터를 구축합니다. 현대차가 공급한 폐전기차 배터리를 횡성에서 재생산한 뒤 안전성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배터리를 50만 원에 매각했던 전기차 제조사들은 횡성에서 복원된 배터리의 안정성까지 입증받게 됩니다. 춘천에서 오늘 6.25 전쟁 춘천지구 전투 전승 행사를 위한 블랙 이글스 에어쇼 연습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춘천의 수변공원 일대에서 항공기 비행 소음이 발생합니다. 춘천시는 이날 예행 연습을 비롯해 행사 당일인 다음 달 8일에는 에어쇼의 본 공연이 있는 만큼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인제군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여름축제 인제캠프 레이크 페스티벌의 캠핑장 사전 예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인제군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남면 빙어호에서 캠핑을 주제로 한 여름축제를 개최합니다. 캠핑장은 모두 200면이 마련됐는데 하루의 이용료는 5만 원이고 최대 2박까지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이용료는 현장에서 지역의 상품권으로 전액 돌려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마련된 강원 메타버스 허브의 강연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간 구축한 강원 메타버스 허브에서 메타버스 아트, 메타 휴먼 공연, XR 홀로그램 체험 등 10가지의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강원 메타버스 허브는 정부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판교와 경북 구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지어졌습니다. 태백시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비아와 폭포 일원을 개발하는 태백의 빛, 희망을 담아내는 플래시백 사업을 응모해 최종 선정됐고 앞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모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